새벽 5시 반. 김순덕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가 유독 또렷했습니다. 옆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90살 시어머니 박영숙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래. 내가 일어난 소리가 들렸나 보다.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나 좀 더 자거라. 순덕은 방문을 살며시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컵을 꺼내며 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26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뜨거운 물을 컵에 따라 들고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물이에요. 고맙다, 순덕아. 영숙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며느리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62년을 한 집에서 살았잖아. 처음에는 서로 얼마나 어색했는데. 순덕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961년 봄 26 순덕은 하얀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이 집 대문을 처음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48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 22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도 못 갔어요. 나도 며느리 들어온다니까 한 달 전부터 잠이 안 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첫 해 겨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부엌일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 방식이었습니다. 순덕은 고향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혼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된장찌개 간이 너무 세다. 빨래를 이렇게 널면 안 마른다. 방 청소를 다시 해라.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울 수 없어서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아프신 날 순덕이 죽 끓여드린 것을 맛있게 드시며 고맙다 하신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순덕이 처자이를 낳고 몸조리할 때 시어머니가 밤새 아이를 돌봐주신 때부터였을까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첫째 낳고 열이 펄펄 날 때요. 그때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 나도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3일 밤을 꼬박 깨워서 제 손발을 주무르셨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내 딸 같았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62년 세월 속에는 갈등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순덕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숙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어요. 영숙은 물컵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나이든 손과 나이든 손이 포개렸습니다. 순덕아, 네, 어머님. 요즘 내가 자꾸 깜빡깜빡하지? 순덕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시어머니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어제 일을 오늘 묻고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하십니다. 아직 괜찮으세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영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그게 미안해서 그래. 내 나이도 이제 88인데. 창밖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새벽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62년을 함께 살아온 고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실까요? 그래, 순덕아. 우리 아침 먹자.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붙들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서 영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덕아, 나 어디 가는 거야? 부엌에 가서 아침 드시러 가는 거예요. 아, 맞다. 아침. 순덕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뭐 해드릴까요? 미역국이 어때요? 좋지. 내가 끓인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작은 부엌에서 순덕은 쌀을 씻고 미역을 불렸습니다. 영숙은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62년 전이나 지금이나 며느리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나누는 인사, 서로를 챙기는 마음, 함께 나누는 식사. 하지만 변해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기억, 건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순덕아, 네, 어머님. 고맙다. 뭐가요? 그냥. 모든 게 다. 순덕은 국자를 잠깐 멈추고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순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밖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안에서는 62년 세월의 무게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시간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황급히 뛰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계란을 삶으려고 했는데. 물이 어디 갔지?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물 없이 센 불에 올려둔 채 잊으신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순덕은 재빨리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손을 비볐습니다. 내가 뭘 하려던 거였지? 분명히 계란을. 계란 삶으시려다가 깜빡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위험해요. 난 위험하지 않아. 왜 자꾸 못하게 하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덕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 안 진정했나? 나는 멀쩡하다고. 영숙이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순덕이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 놔.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님, 영숙은 순덕의 손을 뿌리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 냄비를 꺼내 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어디 두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계란이 어디 있지?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 아, 맞다. 영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뭘 찾는지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계란 말이야. 순덕이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영숙은 받아들고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던 거지? 삶으시려던 거예요. 아, 맞다. 삶는 거. 하지만 영숙은 날계란을 냄비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물도 끓이지 않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불을 켜셔야 해요. 불? 어떻게 켜는 거였지?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0년 넘게 이 부엌에서 요리하신 분이 가습을 켜는 법을 잊으셨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영숙이 가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순덕이 황급히 불을 줄였습니다. 어머님, 너무세요.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내 부엌인데.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움 안 받을 거야.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둘째 며느리 경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할머님 상태가 좀 이상해. 어떡해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오늘은 가습을 켜는 법도 잊으셨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그런데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간 내서 함께 갈게요. 며칠 후 순덕과 경숙은 영숙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일? 오늘은 23일이에요. 그럼 대통령 이름은 아세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더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영숙은 절반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순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왜 갔었지? 순덕과 경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나 아픈 거 없는데. 네,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 순덕은 영숙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벌떡 일어나 가보니 시어머니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집에 가야 하는데 옷이 없어.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순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62년을 함께 산 집을 못 알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순덕이에요. 며느리. 순덕이? 순덕이가 누구지? 영숙은 며느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26에 시집온 며느리예요. 62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62년? 그렇게 오래 살았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순덕은 시어머니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기억날까? 네, 분명히요. 하지만 순덕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밤낮을 바꿔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한다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님, 새벽 3시예요. 거짓말. 해가 떴잖아. 창밖은 깜깜했지만 영숙에게는 대낮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무세요. 안 잘 거야. 늦으면 혼난다고. 영숙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이 막아섰습니다.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누구야 너? 저 며느리 순덕이에요. 며느리? 내가 언제 며느리를 뒀나?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어디로 가실지,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물을 받아놓고 어디 갔는지 까먹었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순덕아, 넌 언제 집에 가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님. 아니야, 넌 남의 딸이잖아. 집에 가야지. 62년 전에 시집 왔어요. 여기가 제 집이고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세요. 62년? 그렇게 오래 살았나? 기억이 안 나네. 같은 대화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자신도 88인데 90살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순덕은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62년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 4시 문 여는 소리에 깼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보니 영숙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집안을 다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길에서 영숙을 찾았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맨발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여기가 집이라고요. 아니야, 내 집은 저 산 너머에 있어. 영숙은 어두운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요. 들어가요. 집에 가야 해. 내일 낮에 가요. 지금은 너무 추워요. 정말 내일 갈 수 있어? 네, 약속해요.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의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순덕은 따뜻한 물에 발을 씻기고 약을 발라드렸습니다. 미안해, 순덕아. 괜찮아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머리가 이상해. 영숙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도 울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네, 분명히요.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이른 아침 순덕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일로 가족회의를 해야겠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말로는 설명이 어려워. 다들 모이자. 순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지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잠든 영숙을 바라보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 순덕의 속삭임은 조용한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아내와 함께 왔고 둘째 아들 경수도 경숙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덕은 차를 우리며 말문을 열기 어려워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잠깐 낮잠 주무시는데 깨우지 말자. 순덕은 찻잔을 나누어 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어떻게요? 며칠 전에 새벽에 나가셨어. 맨발로 잠옷 입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까지 가셨는데요? 골목 끝까지. 다행히 금방 찾았지만 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언제 어디로 가실지 몰라서. 밤에도요? 응.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 우리 할머니인데.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치매 초기래. 약 먹고 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야? 요양원 같은데 말이에요.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연세도 88이신데 내가 늙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경수야,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마. 형, 하지만 이대로는 어머니가 쓰러져요. 순덕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할머니만 걱정하면 돼. 어머니가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 들어봤어요. 완전히 지쳐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곳이 나을 수 있어요. 전문적이라고? 그런 데가 우리 집만 하겠어? 큰 며느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님 모두 할머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할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6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한테 맡기라고?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어머니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잘못 돌봐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를 더 안전하게 돌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실까? 어머니, 너희는 몰라. 할머니가 밤에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지.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으세요. 무서우니까 옆에 있어 달라고. 그러니까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전문가가 할머니 손 잡아줄까? 무서워하실 때 괜찮다 해줄까? 경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도 걱정돼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지난주에 쓰러지실 뻔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님이 아프시면 할머님은 어떻게 하세요?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현기증으로 주저앉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주말마다 오고 평일에도 교대로 올게요. 너희들도 바쁘잖아. 할머니가 우선이에요? 정말? 네, 물론이죠. 순덕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해볼까? 네, 어머니, 힘내세요. 하지만 그날 밤 일은 예상보다 빨리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순덕은 영숙의 비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황급히 달려가니 영숙이 옷장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저 사람이 내 옷을 가져가려고 해. 영숙이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도둑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거짓말. 분명히 사람이었어. 영숙이 순덕의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무서워.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순덕은 시어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거울을 이불로 덮었습니다. 이제 안 보여요. 정말? 네, 안전해요. 영숙은 한참 후에야 진정했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아. 네, 어머님.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아. 순덕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로. 내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어. 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내가 나를 모르겠어. 제가 있잖아요. 내가 있어도 무서워. 내 머릿속이 너무 어두워. 순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있을게요. 고맙다, 순덕아. 너만 믿을 수 있어. 그날 아침 순덕은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였고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혼잣말을 하며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영숙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순덕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며느리 순덕이에요. 며느리? 내가 며느리를 뒀나? 62년 전에 시집 왔어요. 62년? 그렇게 오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덕은 이미 익숙해진 대화를 또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민수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머니 좀 봐드릴게요. 고마워. 순덕은 잠깐 마트에 다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15분도 안 되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빨리 와보세요. 할머니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문을 잠그고 계세요. 할머니, 저예요. 순덕이에요. 누구야? 들어오지 마. 문 좀 열어주세요. 싫어. 모르는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있어? 1시간 넘게 설득해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해.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아들이에요. 할머니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은 어린애인데. 민수의 얼굴이 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뭐가? 집에서 돌보는 게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무서워하고. 일시적인 거야. 어머니도 지치셨잖아요.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지 않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만 더.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치매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뿐입니다. 내일 요양원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영숙의 방에서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치매라는 병마가 괴롭히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62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계인가? 자신의 건강도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지? 그때 영숙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순덕아. 어디 가지 마. 순덕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순덕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순덕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일 요양원을 알아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죄책감과 함께였지만 어쩌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함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덕은 며칠 만에 깊은 잠에서 깼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요양원. 한번 알아보자. 전화 너머로 한숨 섞인 안도감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 거예요. 오후에 민수와 경숙이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은 인근 요양원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집에서 가까워서 매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숙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시설도 괜찮아 보이고 후기도 나쁘지 않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가서 보자. 순덕은 말없이 팜플릿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님께는 언제 말씀드릴까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알아보고 나서. 네, 천천히 하세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평강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2층 건물에 작은 정원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시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거실에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간병사들이 옆에서 친절하게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따로 관리하시나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네,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케어를 제공해 드려요. 한 할머니가 간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언제 와요? 내일 오신다고 했어요. 기다리시면 금방 올 거예요. 간병사의 대답이 친절했습니다. 순덕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는 게 어르신들께도 좋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럼 입소 절차를 알아볼까요? 순덕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요양원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물었습니다. 순덕아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볼일 보러 갔다 왔어요. 나도 같이 갈 걸 그랬네. 다음에는 함께 가요. 영숙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덕아. 너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순덕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며칠 후 영숙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밤낮을 바꾸는 일이 잦아졌고 환시도 더 심해졌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녀. 저기 봐.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분명히 있어. 영숙이 방 안을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쫓으려 했습니다. 순덕이 붙잡으려 하자 밀쳤습니다. 손 대지 마. 너도 벌레랑 한패지? 순덕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순덕이에요. 순덕이? 순덕이는 착한 아이인데. 너는 나쁜 사람이야. 순덕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영숙이 진정했습니다. 갑자기 순덕을 알아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왜 이래? 무서워.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내가 너를 밀쳤나? 다쳤어? 안 다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 순덕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요양원에 연락해보자.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할머니도 힘들어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덕은 용기를 내어 영숙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요양원에 잠깐 계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 전문가들이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리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6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매일 갈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네, 약속해요. 그래도 무서워. 순덕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어머님이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너도 힘들지?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제 가는 거야?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며칠 남았네. 네, 그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뭐든지 해드릴게요. 감나무 아래 앉고 싶어.
우리가 자주 앉던 그 자리. 좋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참 많은 이야기 했지? 네, 그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가장 편한 사이예요. 영숙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순덕아. 저도 고마웠어요, 어머님. 내가 요양원에 가면 가끔 이 자리에 혼자 앉아봐. 네, 그럼 내 생각이 날 거야. 매일 생각할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62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집왔던 날, 처자일을 낳았던 날, 남편을 떠나보낸 날,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순덕아, 네, 내가 너를 잊어도 너는 날 기억해 줄 거지? 순덕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기억할게요. 고마워. 일주일 후 입소날이 왔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약,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이 사진도 가져갈까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응, 가져가자. 민수와 경숙이 와서 함께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영숙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잘 지내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1인실이었고 창가에서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 나쁘지 않네. 간병사 김 선생님이 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저는 김미영이에요.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순덕이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정말? 네, 약속했잖아요. 영숙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덕아. 62년 동안 저도 고마웠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그럴까? 할머니도 더 편안해 하실 거예요. 매일 가야겠어. 그러세요? 저희도 자주 갈게요. 집에 도착해서 영숙의 빈 방을 바라보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내일 시어머니께 감나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함께 있는 마음으로 순덕은 처음으로 평안한 밤을 맞았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사랑의 한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순덕은 습관적으로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가져갈까? 순덕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두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김 간병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침도 잘 드시고. 다행이네요. 영숙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가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숙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순덕이구나. 순덕은 놀랐습니다. 며칠 만에 자신을 또렷하게 알아보셨습니다. 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여기 침대가 편하네. 다행이에요. 순덕은 호두과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좋아하시던 과자 가져왔어요. 고마워.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과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친절해? 응, 다들 좋아. 어젯밤에 옆방 할머니랑 이야기도 했어. 뭔 이야기요? 자식들 이야기. 그 할머니도 며느리가 잘해준다더라. 순덕이 웃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하셨어요? 물론이지. 62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매일 온다고 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 영숙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자랑스러우세요. 90세까지 건강하시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영숙은 다른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여기 김치가 맛있네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담근 김치도 맛있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오셨죠? 매일 온다면서요? 내 착한 며느리예요.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연못가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집 마당의 감나무 생각나네. 영숙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많은 이야기 했지? 네, 그랬어요. 처음엔 서먹했는데 언제부터 편해진 걸까? 처자이 낳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맞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영숙은 벤치에 앉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밤새 너를 돌봤잖아. 기억하세요? 지금은 기억해. 가끔 머리가 맑아져. 순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서로 고마웠지. 나도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 두 사람은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순덕아, 네, 내가 요양원에 와서 다행인 것 같아. 정말요? 응. 너도 편해지고 나도 전문적으로 돌봄 받고. 걱정 많이 했는데.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친절하고. 영숙이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와주니까 외롭지 않아. 매일 올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괜찮아요. 가끔은 쉬어도 돼. 난 괜찮으니까. 순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배려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응, 조심히 들어가. 어머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영숙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덕아.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감나무 아래 나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약속했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네. 여기 앉으니 생각이 나요. 6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집왔던 날, 어색했던 시절, 점점 가까워지던 시간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어떠세요? 좋아.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계셔. 다행이네요. 너희들도 주말에 한번 가보렴. 네, 토요일에 갈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방법이었구나. 순덕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인정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매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영숙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누구세요?
순덕이에요. 며느리. 아, 며느리, 네, 62년 전에 시집 왔어요. 그렇게 오래. 고생했네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따뜻한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덕아, 나 행복해. 정말요? 응. 여기서 편안하고 내가 매일 와주고. 영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62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도 함께 하는 것 같아서.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우리 참 잘 살았지? 네, 정말 잘 살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순덕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아, 할머니께서 요양원에서 편안해 하시니 안심해라.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다. 편지를 쓰고 나서 다시 감나무 아래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갈게요.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완전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62년의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지고 감사함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인연에 대한 감사, 함께한 세월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사. 달빛 아래서 순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함께해요. 바람이 답하는 듯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2년의 고부 인연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마음만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월은 흘러가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순덕은 이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